네, 안녕하세요.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령기 학습장애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학습장애, 일단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정도 떠올리실 수 있을 건데요. 이렇습니다. 초등식의 학습장애라고 하면 일단 지능과 신체는 모두 정상입니다. 즉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발달장애나 신체장애처럼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습장애는 학습과 관련된 어떤 일부분 중에 이제 국한이 되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 이렇게 필요한 능력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학습하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종합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초등 저학년에서는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제 고학년이 돼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동학령기 학습 장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동이 학습 장애를 모르고 학교를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처음에는 책을 떠듬떠듬 읽습니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떠듬떠듬 읽어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렇게 떠듬떠듬 읽더라도 뭐 나중에 차츰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학교에 입학해도 그럭저럭 또 다닙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곧잘 이해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학교에 시험이 없죠. 이제 수행평가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발표를 하거나 만들거나 등등 해서 또 이것이 점수화돼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아이가 그냥 뭐 수행평가도 그럭저럭 보고 그렇게 잘 지나가나 보다 하다가 3학년쯤 되어서 문제집이라는 걸 풀어보는데 한 장 푸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제 그제서야 한번 읽어보게 하는데 이제 글자를 더듬거리면서 읽고 있는 거죠. 학습장애 중에 이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케이스인데 학습장애는 초등 입학 전이나 저학년에는 치료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학습장애 어떤 부분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은가? 학습장애 중에서는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인 초등학생들 중에서 학급에 적게는 2%, 많게는 8%의 아이들이 읽기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령기 아동의 8%라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읽기장애로 의심되는 아이들 중에 7, 80%가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부모님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읽기장애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가? 대표적인 특징이 글자를 띄어쓰기 상관없이 그냥 하나씩 띄어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비, 가, 하, 늘, 을, 날, 아, 다, 님, 니, 다. 이렇게 읽어요. 그냥 글자 하나하나만 읽는 거죠. 천천히 읽더라도 띄어쓰기가 구분되게 읽어야 돼요. 나, 비, 가, 하늘을 날아 다닙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구분되게 읽는 아이는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글자씩만 하나씩만 읽는 아이는 다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죠. 또 읽기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경우 이제 책을 엄청 가까이서 봅니다. 주로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놓여 있는 책을 엄청 눈 가까이 대고 보는데 한 글자 한 글자씩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도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결국 뭐 딴청을 피우거나 그래도 억지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읽기 장애를 예방하거나 이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책을 소리내서 읽도록 자주 시켜야 돼요. 천천히 읽어도 되는데 글자 하나씩 읽지 말고 단어별로 묶어서 읽을 수 있도록 시범도 보여주시고요. 나비가 하늘을 훨훨 날아갑니다. 이렇게 아이는 그 음절을 기억해서 글자에 접목해서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 글자를 가르칠 때 가, 갸, 거, 겨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기보다 쉬운 음가를 붙여서 단어 하나를 통으로 인식하게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우유라는 단어 카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이건 우리 영수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우유라는 글자야. 이게 우유의 우, 그리고 이건 우유의 유.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글자를 읽을 때 우유를 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침이 없는 단어들부터 통으로 시작하는 거죠. 뭐 사과, 나비, 토끼, 바다 같은 단어들이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학습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학습장애에서 특히 읽기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학습장애 중에 읽기장애는 한 80%를 차지하고요. 남은 20%의 대부분을 세마기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걸 산술장애라고도 하고요. 초등학생 10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이제 세마기 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읽기 장애보다는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읽기 장애보다 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냥 나중에 고학년쯤 돼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쯤 돼서 발견되면 참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치거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죠. 세마기 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자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6이나 9와 같은 숫자를 잘못 바꿔서 적거나 또는 6을 9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요. 또 3 같은 숫자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적기도 합니다. 점차 세마기 숫자가 커지는데 이게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 그건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이 자릿수를 잘 맞춰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이렇게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 적은 글자끼리 더하거나 빨리 빼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부분을 놓치죠. 예를 들면 소수점을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고 그냥 답을 적는다던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산술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하는 사고를 잘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죠. 예. 그런데 1 더하기 2는 1과 2를 붙여 놓았으니까 12라고 말해도 그런가 보다 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산술장애가 심한 아이는 논리적인 이해력도 점점점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세마기 장애는 그럼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가? 간혹 이제 초등 1,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놀게 하시고 3학년부터 공부를 좀 신경 써야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1학년이 입학하면 수학 세마기 찬찬히 옆에서 봐주셔야 돼요. 특히 처음 수학을 시작할 때 숫자와 실제 개수를 꼭 연계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숫자 3이야, 3개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고 뭐 귤 3개를 놓고 숫자 3과 연결해 준다던가 아니면 적어도 귤 3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이렇게 묶어서 숫자 3이라고 적어 주는 거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면 그 설명에 부합한 연산 문제를 숙달되도록 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서 배우는 수세기와 사칙 연산은 꼭 1학년부터 신경 써서 숙달되도록 해주시는 게 산술장애 예방 및 어떤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읽기장애랑 세마기 장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학습장애가 있는가? 쓰기 장애가 있어요.
사실 글을 쓴다는 건 어른도 어렵죠. 앞에서 언급된 듣기, 말하기, 읽기의 과정이 다 교육된 후에 이제 쓰기에 이르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사실 쓰기 장애는 그 앞부분에 어떤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라면 귀속되는 그런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듣기, 말하기, 읽기가 숙달되지 않아도 이제 겪게 되겠죠. 쓰기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실력보다 수행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 비중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무척 힘들어 하죠. 일단 쓰기 장애를 지닌 아이들은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글 쓰는 속도가 무척 느립니다. 그냥 글자를 적는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고통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연필을 잡을 때 필요 이상으로 꽉 잡습니다. 너무 힘을 주고 적어서 이렇게 연필심도 자주 부러지고요. 아이가 책을 보고 문장을 적어 나가도 이제 띄어쓰기가 잘 안 된 채로 글자를 적어요. 또 많은 경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기도 하고요. 제가 앞에서 읽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책을 무척 가까이서 본다고 했죠. 쓰기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글자를 쓸 때 공책과 연필에 너무 가까이 대고 얼굴을 대고 적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어도 자신의 글자체에 어떤 일관성이 없고 그냥 악필로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쓰기 장애를 예방하거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초등 입학 전에 이 손가락 근육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연필을 잡고 무언가를 쓴다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글씨 쓰는 것 자체의 어려움은 이제 글씨 쓰기 공책을 놓고 천천히 한 단계씩 또 연습도 해야 되고요. 글쓰기의 어려움은 평소 들은 바를 이렇게 자주 말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바를 나중에 요약해서 적어보는 과정을 해보면 더 진전이 되는데요. 덧붙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적어보게 하는 것도 무척 좋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일기 쓰기는 무척 도움이 됩니다. 개인 인권 관련해서 학교에서 일기 검사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쓰기 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적어보고 하는 데는 일기 쓰기가 큰 도움이 되죠. 한 줄이라도, 매일 한 줄씩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쓰기 장애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학습장애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학습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요.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1학년부터 옆에서 찬찬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를 이렇게 연습하게 하고 그중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더욱 친절하게 집중해서 숙달하게 하면 대부분은 이 학습장애를 넘어서게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게 1, 2학년 때 그냥 놀다가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학습의 기본이 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는 초등 1학년부터 꼭 신경 써 주셔야 하는 것. 이것이 학습장애 예방 및 발견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